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개념 42번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그리고 가속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속도랑 가속도 얘기는 이제 보통 물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물리 관련해서 그 수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속도,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미분인 것처럼 속도와 가속도도 미분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그 나와 있는 개념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수직선 위라는 거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자, 그런데 여기서 수직을 갖다가 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수직. 자, 이런 게 수직선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직선은 바로 수가 적혀 있는 직선. 그래서 이쪽에 0, 1, 2,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처럼 수가 적혀 있는 직선을 갖다가 수직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자, 이 P는 어쨌든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있겠고, 그리고 뒤로 가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구분을 어쨌든 해줘야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갖다가 앞, 그리고 여기를 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촌스러우니까, 자, 앞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 0에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양의 방향 플러스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뒤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구분을 지어줍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P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P가 점점 앞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시각, 자, 시각을 T라고 놓고요. 제가 위치를 X라고 놔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초일 때 P가 2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4, 3초일 때는 6, 4초일 때는 8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 규칙성으로 계속 이 P라는 점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초일 때는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그렇죠. 20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관계가, 규칙성이 이렇게 2배씩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만약에 t초일 때는 어디 위치하겠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2t라는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위치 x는 이렇게 2t다 라고 놓을 수 있게 됐으며, 그러면 위치라는 걸 뭔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도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땐 2, 2초일 땐 4, 3초일 땐 6.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예요? 이 위치라는 거를 갖다가 시각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의 함수이므로, T에 대한 함수이므로 X는 뭐 T에 관한 식 FT로 나타낼 수 있다. 제가 지금 나타낸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X는 해놓고서 T에 관한 식으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ET가 바로 T에 관한 식 FT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세 줄은 이해가 되겠죠? 위치를 시각 T에 관한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세 줄은 됐고요. 그 다음 개념으로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가 어쨌든 사는 곳이 청주니까 여기 청주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청주에서 뭐 서울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보려고 갑니다. 근데 청주에서 그 콘서트장까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기 가는 데까지 내가 한 2시간 정도가 걸렸대. 그러면 여기서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속도는 얼마나 이렇게 걸렸을까요? 속도는 얼마나 저기 나올까요?
2시간 동안 300km를 2시간 동안 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자, 시속 150km가 나왔을 거예요. 자, 즉 뭐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은 150km per hour라고도 쓸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시간이 걸렸고 2hour 2시간이 걸렸고 요게 300km였으니까 약분해주고 나면은 요게 150km per hour가 되겠다.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신 건 속도는 속도인데 이 청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동안 계속 150으로 달렸습니까? 그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냥 풀악셀로 150으로 밟았다는 건데 그럼 너무 무섭죠. 뭐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150으로 갑니까? 자, 그럴 순 없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구한 거냐? 평균 속도를 구한 겁니다. 평균 속도를 구한 거다. 자,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속도라고 했었었죠. 사실 우리가 구한 건 평균 속도였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구했던 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걸린 총 시간분의 그리고 그만큼 간 총 거리를 이렇게 나눠 주어서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했던 겁니다. 이걸 유식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시각 t의 변화량분의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를 내가 지금 구해봐서 어쩌라는 거냐 싶을 수 있어요. 이거 왜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를 갖다가 청주의 위치가 0이었고 그리고 서울의 위치가 300이었다고 해볼게요. 우리랑 30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가로축은 시각 t 그리고 요 세로축은 위치 x 라고 더 놓고서 처음에 시각 0일 때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바로 청주에 위치해 있었죠. 청주는 위치가 0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2시간이 걸렸어. 2시간이 걸릴 때는 서울을 이 300인 곳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교점이 되는 요 지점이 바로 이제 서울일 겁니다. 서울. 자, 됐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위치가 이제 0에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300까지 올라갈 텐데 처음부터 위치가 막 확 바뀌진 않았겠고 처음에는 느릿느릿하게 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300까지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300에 2시간이 지났을 때 딱 300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청주에서 서울까지 갈 때 저기 속도 구해줘 했더니 여러분들이 속도 구하셨죠? 뭐가 나왔냐면 150km per hour가 나왔었죠. 줄여서 그냥 150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 평균 속도 150은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였느냐? 바로 청주에서부터 서울까지의 그 위치를 그냥 직선으로 이 두 점을 그냥 이어버린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 기울기를 구하신 게 바로 평균 속도였었다. 자, 그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총 간 거리 2분의 300을 해가지고 150이 나왔었던 거죠. 자, 근데 이거 마치 우리 옛날에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기울기 구한 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점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에 평균 변화율 맞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구하신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가 아니라 x는 ft라고 가로축은 t
세로축은 x라고 더 넣고서 t에 관한 함수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선을 이은 다음에 그 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여기는 뭐 t라고 놓겠고요. t라고 놓지 말고 점을 조금 옮겨서 원점에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원점으로 하지 말고 한 이쯤으로 잡아놓읍시다. 여기쯤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t라고 놓고 여기는 t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t 플러스 델타 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각각이 ft가 되겠고 여기는 t 플러스 델타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서 평균 속도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평균 속도는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만큼을 빼시면 되니까 결국 델타 t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도 빼주시게 되면은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게 바로 평균 속도였다.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시면 그게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t에서의 순간적인 빠르기를 알고 싶어요. 자, 순간적인 빠르기, 즉 순간 속도를 알고 싶다면 뭘 구하면 될까요?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그 t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순간 변화율. 자, 그러므로 즉 t에서의 이 순간적인 변화, 즉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그 순간에서의 순간 속도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이디어는 이러하죠. 우리가 하는 게 뭐였어요? 이런 파란색 직선을 점점점 빨간색처럼 눕힙니다. 자, 눕힐 때 어떻게 눕혀요? 이 점을 점점점 여기 이쪽 T 쪽으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점점 그럼 직선이 이렇게 눕게 되겠죠. 눕다가 점점 빨간색처럼 완전히 눕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러합니다. 여기 있는 이 T 플러스 델타 T라는 점을 점점 T를 향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T 플러스 델타 T가 T를 향해서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양변 T 빼주시면은 델타 T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델타 T를 점점 0으로 보내주면은 요게 바로 T에서의 순간적인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린 이걸 줄여서 그냥 속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는 이 순간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각 T에서의.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었냐면 옛날에 미분에서 배울 때 f 프라임 t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t에서의 속도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자, 방금 제가 한 거 뭐예요? f 프라임 t는 속도다. 자,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 뭐였습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위치 x는 t에 관한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방금 f'(t) 이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녀석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속도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그게 속도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를 미분합니다.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그러면 그게 속도가 된다라는 거. 자, dx dt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dx dt라는 게 조금 이렇게 거창하다고 하면은 속도의 이니셜을 써가지고 속도가 영어로 스피드 아닙니다. velocity라고 해가지고 v를 약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도 써주느냐? 자, v는 f'(t다)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위치를 그래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t에 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로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서요. 그 축약어로 a를 쓰고요. 얘는 이 위치 함수 ft를 2번 미분해 준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사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요 관계만 아셔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적어도 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게 왜 가속도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하니 그거는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일단은 V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쭉 읽어보면 시각 t에서의 위치 x의 순간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도라고 부른다. 즉 속도 V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아까 전에 평균 속도였었죠. 평균 속도에서 그 시간을 거의 0에 가깝게끔,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 위치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타가 하나 난 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를 이제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요. 네, 요거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게 여전히 이제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를 극한 보내시면 된다. 즉 이건 뭐예요? 위치를 미분할 것이다.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시각에 관해서 미분해 줄 것이다. 그래서 f't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이때 속도의 절대값 v를 갖다가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키워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속도랑 속력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속도랑 속력은 똑같이 빠르기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긴 한데 그 중에서 속도는 뭐까지 추가한 거냐면, 자, 빠르기에다가 얘는 방향까지도 알려줍니다. 반면에 속력이란 녀석은 빠르기만을 갖고 있는, 빠르기라는 정보만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수직선에 대해서만 사실 운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Q라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은 오른쪽 방향으로 현재 100의 속력, 100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Q라는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 100km/h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상 이 P랑 Q는 속력은 똑같아요. PQ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100km/h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뭐냐? P의 속도는 같은 100으로 가긴 하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쟤는 플러스 100km/h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같은 빠르기긴 하지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km/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랑 Q는 속도가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할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고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여기서 가지셔야 될 느낌은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느낌은 뭐냐? 속도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속도는 부호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부호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속도는 부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 부호에 따라서 이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운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속도가 양수 플러스란 얘기는 무슨 얘기?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자,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얘기?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러하다 보니 얘네 둘은 연관 관계가 있다. 속도의 부호가 곧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라는 이런 함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도 v와 가속도 a는
아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위치 x라는 함수가 150번 x라는 함수가 현재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xt는 1일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t는 1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일단은 속도를 구하시려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셔야 되겠죠. t에 관해서. 자, 속도에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이게 v가 되겠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리고 얘 t에 관해서 미분했으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t는 1일 때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자,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나오면서 9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에는 9가 나옵니다. 이게 속도. t는 1일 때의 속도. 자, 그 다음에 가속도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게 되면요. 이게 가속도 a가 나오게 되겠고,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2가 되면서, 자, t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그게 6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게 가속도가 된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9고 가속도는 6이다. 다음에 151번입니다. 같은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입니다. 움직이는 방향, 즉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은 누구랑 아까 관련이 있었어요? 바로 속도의 부호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속도에 관한 함수 v는 아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가 됐었는데 얘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좀 알면 좋아요. 그러려면 얘를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마이너스 3t로 묶어서 t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고, 얘는 자, 이렇게 여기가 t축인데 이 t축이랑 0이랑 그리고 4에서 만나게 되겠고, 자, 0일 때도 부호가 바뀌고 4일 때도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은 0일 때랑 4일 때다 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t는 0은 안 됩니다. 자, 왜요 선생님? 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이 t는 시각입니다. 시각이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초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속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0 이전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0 이전의 운동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초에 속도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운동 방향이 바뀐,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건 4일 때밖에 없다. 시각이 4일 때.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다.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152번입니다. 152번. 직선 궤도의 그 활주로에 착륙하는 어느 비행기에 바퀴가 지면에 닿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미터가 x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닿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비행기가 정지할 때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내가 x라 두기로 했어요. 자, 근데 움직인 거리 x가 현재 x는 70t-t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움직인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까요? 미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속도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세요. 선생님, 거리를 미분한 건 제가 안 배웠는데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걸 배웠지 거리를 미분한다고 속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냥 미분하고 문제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미분한 건 안 배웠잖아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그 비행기가 어떤 활주로에서 이제 바퀴가 딱 여기서부터 닿았어요. 여기서 닿은 순간부터 뭐 100m 이동했대. 움직인 거리가 100m야. 움직인 거리가 100m면은 여길 0이라고 접으면 얘 비행기도 지금 위치가 100이겠죠.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움직인 거리가 100이면 그때 비행기 위치도 100 아닙니까? 그쵸? 100만큼 이동, 여길 0이라고 바퀴가 닿은 순간부터 정지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잡으면은 네, 움직인 거리가 100이면 위치도 100일 거 아니에요. 움직인 거리가 300이면 그때 위치도 300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지금 움직인 거리가 곧 위치를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행기에. 그러므로 이 거리를 미분하시게 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건 위치를 미분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퀴가 지면에 닿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정지했다라는 얘기는 곧 속도가 0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므로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자, 바로 t가 35일 때였겠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바로 35초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5초 동안 움직인 거리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자, 그 움직인 거리 x를 구해보시면 t에다가 3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저라면은 t로 묶은 다음에 대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t로 묶으시면 tc-t, 여기다가 35를 대입하시면 35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계산하시면 얘는 12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1225m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의 마지막 개념, 여기는 뭐 따로 막 엄청 문제 개념을 배워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돼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할당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